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온누리. 제약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31살의 독신. 하지만 3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다. 남친 허접하는 나보다 5살 많은 36살이다. 나이로만 보면 슬슬 결혼을 생각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허접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결혼할 생각은 있어? 라고 물으면 때가 되면 이라고 할 뿐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데는 선수다. 한때는 나도 프로포즈는 언제쯤일까? 이벤트는? 이라는 기대를 품었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그런 기대는 아예 버렸다. 어떤 일이란 허접한의 바람,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 여친과 뒤에서 만나고 있었다. 나와 허접한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해왔는데 전 여친과는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하루가 멀다고 만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그걸 알게 된 건 전 여친의 SNS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켰는데 전 여친 왕재숙한테서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이없으면서도 궁금해지는 본능, 왕재숙이 올린 사진을 봤고 거기서 허접한과 같이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곧바로 허접한을 추궁하자 순순히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양다리야 라고 흥분하자 허접한은 걔랑은 이미 헤어진 사이야 라고 주장했다. 이미 헤어졌는데 왜 만나? 계속 만날 거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 내가 격렬하게 화를 내자 알았어 진짜 안 만날게 라고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왕재숙은 SNS에서 나를 차단했는지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일단은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한 허접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배신은 2번 배신도 가능한 법. 허접한의 말을 전부 다 믿기는 힘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커플을 유지한 채 3번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3년이나 만났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 피하기 바쁜 허접한에게서 마음이 떨어져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솔직하게 현재 내 마음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우리 벌써 사귄 지 3년이야. 나도 나이가 벌써 31살이고 라고 운을 띄우자 허접한은 아직 31살밖에 안 됐어? 나랑 비교하면 아직 아기네 라고 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쯤 되면 결혼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 아닌가? 라고 콕 집어 말하자 꼭 그런 건 아니지. 난 아직 즐기고 싶어. 가정에 매이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라고 했다. 만약 허접하니 내 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주고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면 허접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아있던 애정, 의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우리 그만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레스토랑에서 나와버렸다.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나는 쓸쓸하고 허무했다.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눈물이 솟아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기분을 바꾸고 싶었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자 자주 갔었던 주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점은 나의 전남친 이상남과 같이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다. 이상남과는 22살 정도에 만나서 사귀었고 25살 때 프로포즈를 받았다. 부모님께 소개했지만 아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아빠는 그의 학력을 문제 삼았다. 학벌주의자인 아빠는 내가 엘리트와 결혼하기를 바랬고 평범한 학력, 평범한 중소기업의 평사원이었던 이상남은 연봉 또한 아빠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빠를 설득했지만 아빠는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고 이상남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꼰대 그 자체였던 아빠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상남이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했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가끔 그 사람을 떠올렸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점 쪽으로 옮겨갔고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이상남과 항상 같이 앉았던 카운터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맥주를 한 잔 시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크리스마스를 자축하기로 했다.
속으로 건배를 외치고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비워낸 순간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온누리? 뒤를 돌아본 순간 눈앞에는 이상남이. 우리가 다시 만난 건 6년 만이었다. 그는 얼굴도 표정도 모두 그대로였다. 마치 어제 보고 다시 만난 것처럼. 뜻밖의 우연으로 재회한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혼자 왔어? 라고 묻자 쑥스러운 듯이 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사실은 내 생각이 나서 우리가 같이 다녔던 곳들을 한 군데씩 돌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던 중에 이상남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누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했다. 이상남은 나와 헤어졌지만 언젠가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미 연락은 끊어졌지만 반드시 나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다시 만나게 되면 나에게 두 번째의 고백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상남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실은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대답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아쉬운 작별을 했다. 며칠 후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 퇴근 후 허접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역 쪽에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남녀가 있었는데 내 쪽으로 다가온 순간 그 남녀가 허접한과 왕재숙이란 걸 알았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허접한은 당황한 듯 누리, 네가 웬일이야? 라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왕재숙이 헐, 너 설마 아직도 얘 정리 안 했니? 나쁜 자식! 라며 발끈 사실관계를 유추했을 때 허접한은 나와 왕재숙 양쪽에 다시는 안 만날게 라고 어장관리를 한 게 분명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이걸로 우리 끝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선언한 후 허접한이 우리 집에 두고 갔던 물건들이 담겨있던 쇼핑백을 던져주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내가 자리를 뜬 순간 왕재숙이 나도 너랑 끝이야. 개짜증나. 라고 하더니 허접한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왕재숙 땡큐를 외쳤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이야. 그 후 나는 이상남과 재결합했고 5개월 정도 지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내가 SNS에 결혼반지 사진과 함께 결혼 소식을 알리자 가장 관계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다. 그날은 퇴근 후 이상남이 회사까지 마중을 오겠다고 해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는 자동차가 내 앞에서 섰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허접하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혹시 결혼 때문에 그래? 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그딴 거 올리면 뭐 그런다고 내가 결혼할 것 같아? 라며 헛소리를. 착각은 자유라더니 정말 너 뭐 되니? 나는 혼자서 웃었다. 걱정 붙들어 매. 나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라고 하자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데? 라고 묻길래 이상남과 결혼할 거라고 하자 허접한은 열을 내며 그놈이 누구야 대체? 너 설마 양다리 고쳤었냐? 라며 뭐 눈엔 뭐만 보이는 소리를 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허접한은 내가 헤어지자고 한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화 풀리면 자동으로 연락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허접하니 그러니까 너 진짜 나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라고 확인하길래 당연하지. 나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야. 집도 이사 준비 다 끝냈어. 네 라인은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허접하니 너만큼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좋아. 결혼해 줄 테니까 당장 그놈하고 헤어져. 라는 황당 발언을.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서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때 이상남이 도착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당장 누리한테서 떨어져! 라고 소리치며 허접한을 한 방에 정리. 허접한은 울면서 차에 타더니 조용히 돌아갔다. 그 후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사기로 고소당하면서 경찰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약속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왕재숙이 허접한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허접한은 3천만 원의 채무와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 결국 회사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알바로 룸살롱 웨이터까지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이상남과 결혼 후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나 첫 임신을 했다. 또 35살에는 둘째를 임신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허접한은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빚 갚느라 몸을 혹사하다 보니 결국 몸에 무리가 왔고 지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날 이상남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허접한과 헤어지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에게 한없이 고마워진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